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에서 좀 핫한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키워드는 SNS입니다. 글로벌 SNS가 최근에 네.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최근 시장의 성향이 글로벌 SNS는 조정을 받으면서 모멘텀 종목군들은 약세를 보이고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상승세는 그럼 끝난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SNS라고 하면은 최근에 기술 모멘텀주들의 급락 흐름도 연결이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부상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향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주가 동향만 보자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종목이 페이스북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장기간 상승 흐름을 훼손할 정도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70달러가 넘었던 것이 지금 50달러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폭은 작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텐센트 같은 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8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 수준이 현재 지금 6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굉장히 가파랐던 상승세가 최근에 축소된 것이 대표 두 종목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 종목의 조정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그룹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야후라든지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그룹폰, 텐센트와 같은 종목군들의 평균 PR을 구하면 50배가 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비싸다라고 하는 증시가 아무리 높아봐야 17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인데 성장성을 고려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이 가격이 정당하냐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자금이 다시 이제 이런 기술주보다는 이머징 마켓이나 상대적으로 국영제 종목으로 몰리면서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된 것이 조정의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언급드렸다시피 많이 오른 주가가 가장 큰 부담이었고 성장성에 관련된 논란, 밸류에 관련된 논란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의 조정폭이 최근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SNS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페이스북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호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SNS 이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승세를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 종목은 끝난 것인가, 향후의 성장성의 비전은 없는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이 항상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모바일 메시지의 유형별 흐름을 보시면 SN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MS라고 하는 단문 메시지의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메시지, 특히 OTT, 오버 더 탑을 중심으로 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이런 쪽에 오버 더 탑 메신저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의 이 단문 메시지보다는 글로벌 SNS는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산업의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거냐가 중요한데 여러 회사가 계속 난립하면서 나타나는 성장이냐 아니면 기존의 강자들이 계속 강화되는 흐름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라인이라든지 네. 위챗이라든지 화츠앱, 페이스북의 메신저 이런 것들이 가입자를 많게는 7억 명에서 한 4억 명 정도까지 확보하면서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내에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에 다른 메신저가 좀처럼 그 점유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40% 이상의 점유율을 라인이 참여한 이후에 다른 메신저들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민이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른 데서 쉽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적은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아주 혁신적인 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네. 기존의 강자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굉장히 큰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강자들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하게 화채처럼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는 그런 앱들도 있지만 네. 일부 앱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만화라든지 쿠폰 서비스와 같은 점점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뭐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의 유통 경로가 이 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실시간 중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매스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들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라인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존 사업자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마당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도 음악을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아줘야 그 위에 올라와서 다양한 뭐 악기들이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은 마당만 깔아주면 그 위에서 플레이어들이 와서 놀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도 발생하고 라인은 말 그대로 피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성장성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이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초기 선점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까지 뭐 앞으로의 또 미래 가능성, 성장성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나 네이버에 대한 전략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함께 전략도 주시죠. 네,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을 포함한 뭐 그룹프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텐센트,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80만 원 이상권에서는 이건 어깨를 넘어간 거다.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라인의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50만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입자의 숫자는 5억 6천만 명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4억 명 넘어섰는데 올해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5억 6천만 명, 그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도 인기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iOS와 구글 마켓에서 일평균 다운로드 횟수를 보니까 iO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10위권 내는 아닙니다만 관련된 SNS 앱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다운로드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사업부별 매출을 봤을 때 각종 사업부가 여전히 성장 측면에 놓여 있다는 거죠. 즉 과거처럼 그 IT 버블이 나타났을 때처럼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주가만 높아졌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도 벌고 있고 성장성도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발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밴드라고 하는 새로운 또 SNS를 국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 게임 10개 정도가 런칭이 예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게임 수익 배분을 봤을 때 밴드가 지금 가장 게임 개발자에게 유리한 그런 수익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게임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투자 전략은 장기적으로는 매수, 단기적으로는 탄력 둔화 정도를 예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네. 모바일 메신저의 포지셔닝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글로벌화되면서 성장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라인과 텐센트가 지금 현재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SNS 트렌드를 통해서 뭐 성장성도 점쳐봤고요. 게다가 라인을 통한 네이버의 전략까지도 세워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